안녕하세요. 예림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순서 문제를 계속 풀어볼 건데요. 지난번 영상에서는 순서 문제 중에 가장 오답률이 높았다면 이번에는 뭐겠습니까? 두 번째로 오답률이 높았던 순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요. 길고 낯선 표현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 문제가 또 좀 까다롭고 많이 틀렸던 이유는 역시 이 순서 맞추기에서 A부터 시작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 깔끔하게 풀어지긴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같이 독해하면서 독해 연습을 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순서 문제에서는 주어진 글이 첫 문장. 그래서 중요하다. 근데 첫 단어부터 조금 마음에 안 들기는 해. Spatial Reference Point. 자, 공간적인 기준점. 일단 넘어갑시다. 공간적인 기준점이라는 게 are larger than themselves. 그들 자체들보다 더 크다. 분명히 설명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다음 읽어볼게요. This isn't really a paradox. 더 힘들게 하네. 그게 역설은 아니다. 일단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이럴 때 잘 봐야 돼요. 조금 이 사고를 방해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콜론 나오잖아요. 땡땡 나오면 그 뒤에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기뻐하면서 뭐라고 풀어주는지 봅시다. Landmarks. 공간적 기준점이라는 거 지금 랜드마크 얘기하는 거였어? 여러분, 랜드마크가 뭔지도 아시죠? 서울의 랜드마크는 뭐예요? 63빌딩이라고 하면 올드하다고 할 것 같은데. 롯데타워? 우리 랜드마크니까 롯데타워를 생각하면서 그쵸? 랜드마크가 그들 자체이지만 벗다음 중요하죠? 그런데 역사에 관해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랜드마크는 그들 자체이지만 but they also define neighborhoods around themselves. 자기 주변도 랜드마크가 같이 정의해 준다. 시대적으로 남산타워가 서울을 상징했고 63빌딩이 서울을 상징했고 이제는 롯데타워가 서울을 상징했고 그 타워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까지도 같이 define, 정의한다. 랜드마크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구나. 다행이야. 랜드마크 잡고 그러면 그 다음 어떤 내용이 와야 할지 A부터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이 글이 턱턱 막히는 게요. Spatial Reference Point 그거, Paradox 그 다음에 참 잘 나와서 사람 이렇게 가끔 놀라게 하는 단어 있죠. Paradigm. In a paradigm. 어떤 패러다임이냐면요. That has been repeated on many campuses. campuses 하면은 이제 보통 학교, 보통 대학교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대학에서 이렇게 반복되는 전형적인 예시에서 보면 해석하기는 조금 까다롭긴 한데 대학에서 연구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대학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예시를 보면 researchers, 여기서 좋아해야 돼. 연구 나왔어. 안 좋아? 나 안 좋아. 자, 연구자들이요. 일단 연구 나왔으니까 뭔가 주제와 관련된 얘기 나오겠다. 어떤 연구를 했냐? First collect a list of campus landmarks from students. 학생들한테 우리 학교에, 우리 대학의 랜드마크가 뭐야? 리스트를 일단 모아봤어요. 학생들로부터. Then. 그러고 나서 they ask another group of students. 여러분, 이 단어도 좀 주목합시다. ask가 묻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청하다. 누구한테? 목적어한테. Another group of students to estimate. 좀 추정해 보라고. 목적격 보호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뭐를 추정해 봤어야 됐냐면 the distances between pairs of locations. 이렇게 짝꿍이 되는 장소의 이 거리를 재라고 했대요. Some to landmarks. Some to ordinary buildings on campus. 이 말 무슨 뜻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캠퍼스의 랜드마크까지를 한번 재보라고 한 거죠. 추정해보라고 한 거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랜드마크가 아닌 곳까지의 거리를 추정해봐라. 이제 이런 연구를 했다. 제가 A를 후루룩 하고 읽어버리긴 했는데 이 researchers가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연구한 게 뭔지가 궁금했어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이 결국에는 거리를 이제 추정해 보라고 했구나. 그런데 아무 거리는 아니고 대학에서
랜드마크라고 불릴 수 있는 것에서 어떤 그게 아닌 평범한 것까지의 거리, 그리고 평범한 곳에서 랜드마크까지의 거리를 조사했구나, 연구했구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B번을 한번 가볼게요. This asymmetry of distance estimates 까지 끊어보겠습니다. asymmetry라는 단어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 밑에 나와 있죠. 이러한 비대칭이 있었다. 자, B번이 가장 먼저 와야 하는 선택지라면 주어진 문장 안에 무엇이 있었어야 됐을까요? 이러한 비대칭, 무언가가 대칭이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등장을 했었어야 됐는데 주어진 글에서는 랜드마크가 가진 어떤 특성을 얘기한 거지 뭐가 비대칭이라는 구체적인 얘기는 주어진 글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B번 선택지는 제일 먼저 오는 선택지는 아니에요. 그런 동시에 뭐를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 B번 앞에 오는 말에는 무언가 비대칭적인 정보가 있어야 되겠구나를 생각하면서 C로 가볼게요. The remarkable finding. 여기서 한 번 더 좋아해 볼까요? researchers 나오고 그러면 연구. 그러고 나서 finding 하면 이거 뭡니까? 연구 나왔고 결과 나왔고. 그러면 일단 A하고 C가 그 뒤에 오는 거겠네. 이게 순서죠. 그거는 잡고. 근데 뭐 바로 붙어 있을지 그 사이에 무언가가 들어갈지는 조금 더 보기는 해야겠어요. 자, 그래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조사해봤고 정말 놀라운 결과는 is 대절. 대절이 이제 그 결과예요. Distances from an ordinary location to a landmark. 뭔가 평범한 곳에서부터 이 랜드마크로 가는 거리들이 are judged shorter. 사람들이 평범한 곳에서 랜드마크로 갈 때 더 짧게 느껴져. Then distances from a landmark to an ordinary location. 랜드마크에서 평범한 곳으로 가는데 가는 그 거리에 대한 느낌보다 랜드마크로 갈 때 더 짧게 느껴져. So, 그래서 people would judge the distance from Beer's house. 여기서 여러분 이미 사실 중요한 얘기는 결과에서 다 나왔어요. 이미 랜드마크로 갈 때는 짧게 느껴지고 랜드마크에서 평범한 곳으로 갈 때는 길게 느껴진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삐에르가 등장했어.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다? 예시다. 그냥 한 번 더 얘기해 줄 거예요. 거기다가 에펠탑이 나왔어요. 아이플 타워. 그러니까 이것도 예시예요. 그래서 아마 반복할 것 같은데 읽어는 봅시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judge, 판단하는 거예요. 삐에르의 집에서 에펠타워까지를 더 짧게 느낀다고 judge. 판단하고 생각한다는 거죠. 랜드마크까지가 짧아. 뭐보다? Then the distance from the Eiffel Tower to Beer's house. 에펠탑에서 삐에르네 집. 랜드마크에서 오디너리한 곳으로 가는 데까지가 더 길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거보다 랜드마크를 향할 때 짧아. 반복이다. 그래서 like black holes,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landmarks, 이 랜드마크들은 seem to pull ordinary locations. 이렇게 평범한 장소들을 얘네가 빨아들이는 것만 같대요. toward themselves, 자기들 쪽으로. 그런데 ordinary places do not. 이 평범한 장소들은 그렇게 빨아들이는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왔고 그거에 대한 예시를 들어서 설명도 해줬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에 뭐라고 그랬냐면 블랙홀처럼 랜드마크로는 이 평범한 애들이 빨아들이지만 그치만 평범한 애들은 그러지 못해. 뭐가 발생했습니까? 비대칭적이죠? This asymmetry of distance estimate. 이렇게 거리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이 비대칭성은 방금 그 문장을 바로 이러한 비대칭성은 순서 나왔죠. 그래서 답은 A, C, B 1번 고르면 되고 B번에 있는 글을 마저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러한 거리에 대한 추정치의 비대칭성이 violate, 위반해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위반하냐? The most elementary principles of Euclidean distance. 이 유클리드 거리 측정하는 거, 아주 기본적인 유클리드식 거리 측정하는 거를 위반해버려.
갑자기 또 새로운 거 나왔어. Euclidean distance가 뭔지 알면 좋겠지만 몰랐다 하더라도 바로 부연해 줍니다. 이 Euclidean distance라는 건요, that the distance from A to B, A에서 B까지의 거리는 must be the same, 같아야 돼, as distance from B to A. 그래요. A에서 B까지의 거리가 B에서 A까지의 거리와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런 기본적인 원리 원칙을 violate, 훼손해버려, 위반해버려. 뭐가? 랜드마크가. 마치 블랙홀처럼. 그런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이 글의 결론, judgment of distance. 그래서 말인데 이 거리에 대한 판단이라는 게 then, 그러니까 are not necessarily coherent. 항상 똑같은 건 아니다.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랜드마크라는 예시를 들어서 해주고 있는 거죠.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길긴 했지만 아주 어려운 글은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건 동의해요. 길면 어려워요. 길면 싫고. 싫었지만 이 문제에서 순서를 확인하는 방법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합시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었을까? 너무너무 또 유용하면서 뻔한 스킬 나와서 좋았어요. 연구가 나오면 그 연구 내용, 뭐에 관한 연구다, 그게 앞에 와야죠. 연구 내용이 나오고 그 뒤에 뭐가 나온다? 연구의 결과. 그래서 뭐 results 라는 표현 쓸 수도 있고 findings, 그 밝혀진 거, 그 결과를 나타내는 단어, 걔네가 뭐의 힌트다? 뒤에 오는 아이다. 이렇게 순서를 한번 감지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B번 선택지에 관한 판단을 할 때 this asymmetry, 이러한 비대칭성에 관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이러한 명사가 나오면 그것이 지칭하는 거, 비대칭적인 어떤 상황이 앞, 그리고 이러한 명사가 뒤.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풀어본 문제에서도 적용이 됐던 그러한 내용이네요. 꼭 좀 잘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꾸 꼬리에 꼬리를 잘 물고 있는가. 글의 응집성. 논리적이고 일관적이고 앞과 뒤 이어지는 문장에 빈틈이 없는가 확인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어서 재진술이 잘 되고 있는가, 그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그래, 기본적인 원칙은 A하고 B하고의 거리는 같다라고 보는 것이야. 그런데 다르게 느낀다는 거지.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달랐던 거야. 랜드마크로 갈 때가 더 짧게 느껴졌다라는 거고, 거기에서 평범한 곳으로 갈 때는 더 길게 느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 얘기가 가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순서 문제를 풀 때 ABC의 뭐 앞뒤를 파악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마지막에 어떤 아이가 와야 하는가, 가장 마지막에 어떤 선택지가 와야 하는지를 잘 볼 수 있으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답으로 갈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글의 마지막 결론을 잘 찾아가면 또 순서를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요, 색깔로 좀 이렇게 보기 좋게 표시해 봤습니다. 처음에 주어진 글은 중요하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랜드마크에 관한 얘기구나. 그리고 랜드마크는 그 자체와 주변도 포함한다라는 정의 잘 체크하시고, 그러고 나서 뭐가 와야 되지 했는데 아주 눈에 띄어야 하는 거는 연구가 하나 등장했어. 그럼 연구가 등장했으니까 그 내용 보고 당연히 결과도 나와야 되는데 C에서 이 연구에 대한 findings 잘 찾아가시고, B번 어디로 가야 되지 했더니 this 명사, 이러한 비대칭. 그렇다면 뭔가 어떤 앞에 오는 글의 뒤에 비대칭에 관한 얘기 C번 뒤에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면 됐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결론, B번이 가장 마지막에 와야 하는 이유, 전체 글의 결론 문장 등장한 것까지. 연결어의 도움이 좀 적었죠. 굵직굵직한 연결어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 자체, 이 글 자체가 길기는 해서 이렇게 하고 좀 싫은 그런 포인트는 있었지만
굉장히 반복이 많은 글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반복이 많은 글을 읽는 연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빈칸추론 같은 데서도 여러분들이 반복을 느낄 수 있을 때 독해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면서 야 이건 안 읽어도 되잖아, 이건 안 읽고 갈게요 라는 걸요 그냥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연습, 아 이건 반복이야 확신해 라는 것들이 길러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긴 글도 제가 도와줬으니까 같이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아 반복을 좀 감지하는 것을 이번에 연습 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